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의 박정인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강감창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도 출연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입니다.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복지TV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구가 이제 서울시 송파구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송파구 지역이 큰데요.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어떤 부분과 또 그다음 송파구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송파구민께서 저를 3번씩이나 이제 선택을 해주셔서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송파는 막 개발되었거나 또 개발 중인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사의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송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늘 고민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송파 하면은 이제 서울에서도 강남 3구 중에 한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송파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이제 가락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 맞는가요, 송파구? 맞습니다. 네.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예.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지역인가요? 저 지역구는 석촌호수에서부터 멀리는 성남 경계선인 복정역까지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측에 해당되는 석촌동 그리고 가락 1동 또 문종 2동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건축 쪽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된 일도 아마 서울시나 집행부나 서울시의회와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주로 그 이번 임기 동안에는 어떤 업무들을 많이 하셨는지요? 주로 이제 제가 이제 한 11년 가까이 의정 활동하고 있으니까 건축사로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그리고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뭐 이러한 어떤 전문성을 살리는 의정 활동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 도시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그런 질문을 늘 던지면서 의정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서는 이 도시 계획에 대한 구상을 하시면서도 또 저희가 이제 또 복지 TV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건물을 또 생각한다면은 그 안에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동 약자들이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의정 활동하시면서 많은 고민하셨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도시를 개발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물론 사회적 약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교통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담을 수 있는 가치 누구를 담을 것이냐. 저는 사회적 약자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든 도시개발을 통해서 비중을 두는 그 중심에는 항상 사회적 약자 또 원주민 어떤 서민들을 담을 수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개발 이후에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 버린다면 이 도시에는 있는 자 중산층 이상만 담는 도시라면은 그거는 올바른 도시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도시계획 각종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도시에 남을 가치를 과연 무엇을 우리는 보느냐 이게 중점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지역구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제 하고요. 서울시의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 이 한국 내에서도 이 서울의 어떤 집값 상승이라든가 어떤 도시 계획 결국 이런 것까지 연루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이상학적인 상황입니다. 도시 계획 관련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서울의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서울의 어떤 도시란 것은 사실은 세계에서도 거의 아주 탑 클래스에 드는 메가시티입니다. 그런 면에서 1000만이 넘는 그런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 구축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도시 인프라는 것은 도로, 항만, 철도라든가 대중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텐데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산이 되면 도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럼 도시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죠. 국민들의 세금 부담률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 도시는 압축돼야 됩니다.
입체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상 공간은 용적률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지하 공간 개발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는 좀 눈을 돌려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망이 아주 잘 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네. 앞으로 도시개발계획, 지금까지는 규제 위주의 지하 공간이 아니라 개발 위주의 어떤 그런 공간 계획으로 우리는 다시 전환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송파구로 이야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송파구 하면은 이제 아파트가 많은 지역도 있고 또 이제 개발이 이제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오면서 개발을 요구에 의해서 개발이 필요한 또 지역이 있습니다. 송파구의 그 현재 주민들이 사는 거주 공간은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요? 송파구는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계획된 그런 도시 하나입니다. 과거에 영동지구 개발 또는 가락구 어떤 지구 개발을 통해서 다른 서울시에 있는 지역보다는 상당히 개발된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남 3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초구와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있습니다. 네. 송파가 담고 있는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장점은 자연 인프라가 매우 아주 우수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죠. 석촌호수, 올림픽 공원 네. 이런 어떤 그런 천혜의 자연 인프라가 구축된 정말 살기 좋은 어떤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특징을 잘 살리면서 도시계획 기준을 삼아야지 획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용도를 제한한다거나 종을 어떤 그런 세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서울시가 기본적인 단계에서 이제 2단계의 어떤 도시계획 단계로 시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한성 백제의 수도입니다. 네. 백제 수도인 송파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어떤 그 역사성을 살린 도시 개발 계획, 네. 어떤 도시 관리 계획 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되다 보면은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예. 문정동에 이제 뭐 개미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송파 지역 내에서의 어떤 개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과연 우리는 왜 개발하느냐, 누구를 담기 위해서 개발하느냐 여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정지구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문정지구는 지금은 호화 오피스텔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법조단지가 들어서고 예. 오피스텔로 들어섰습니다. 그 이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개미마을이라는 네.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변형된 어떤 그런 무허가 주택으로서 예. 82년부터 1982년부터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오래 전부터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개발을 통해서 이분들을 강제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도시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분들을 내쫓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예. 이 도시에 과연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하느냐 예.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살았던 개미마을 주민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그런 강제 철거를 당하는 것에 대한 네. 어떤 그런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제가 SH공사와 서울시와 9년간 다투면서 개미마을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원하는 부분들을 담아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좀 이제 편하게 더 이야기하면은 그 여러 가지 지역 상권과 뭐 지역 개발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많이 네네. 이 중재를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서의 어떤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 의원님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네. 예, 사실은 이제 갈등이 있어야 저희들의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갈등 없을 수는 없죠. 네. 어떤 우리 도시라든가 사회 구성을 구성이 되어가는 네. 이상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늘 그 갈등을 조정자적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서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저는 사회적 약자 편에 있어야 된다. 예. 기본 스탠스가 사회적 약자 편에 있어야지
관 위주에 있다거나 강자 위주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갈등 조정 과정에서도 당연히 사회적 약자 편에서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이 절대절명적인 어떤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개미마을 주민 같은 경우에서도 SH공사에서는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지만 개미마을 주민들은 아니다. 우리는 상위법으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는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개미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저 맞다고 생각했고 그 논리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우리 담아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개미마을 주민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많이 펼쳤죠.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좀 거칠기도 하실 것 같고 예, 한데 예, 예. 뭐 이거는 뭐 질문 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 개미마을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 거주민이 아닌 외부 세력이 좀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예.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럴 때 좀 예.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예, 또 예.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좀 지지해 주시고 그 역할을 하시는 강연님도 마음적으로 많이 좀 예. 혼란스러우실 예, 경우가 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갈등과 혼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면은 개미마을 자체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할 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만류했습니다. 첫째는 그냥 시의원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네. 이미 다른 어떤 그런 행정기관에서도 불가하다고 이미 통보한 것인데 왜 하냐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를 만류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거기에는 일부 투기 세력들이 있다. 순수하게 과거에 82년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예.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투기 세력들도 많기 때문에 그 해줘서는 오히려 역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있었죠.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말 보호받아야 될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소수를 우리는 터부시한다거나 무시해서 안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투쟁하는 과정에서 투기 세력으로 보이는 의심되는 그런 분들은 사전에 임대 아파트를 받고 나간다거나 사실 다 나갔습니다. 네. 오히려 정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마지막까지 197세대 중에서 43세대가 끝까지 남아서 저와 함께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반영해서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소수는 정말 보호돼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하반기, 상반기 말고 이제 최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통 시장과 관련된 네네. 어떤 그 조례였습니다. 예, 예. 저도 그거를 아마 취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예, 예.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어떤 내용인가요? 전통 시장 관련 조례가 도대체 어떤 건지요? 전통시장 중에서도 이제 무허가 어떤 노점에 대한 부분이죠. 서울시는 이제 무허가 노점을 이제 거리 가게라고 명명을 하면서 양성화해주는 그러한 어떤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노점도 이제는 거리 가게, 거리의 가게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반 보도의 노점은 시민의 보행권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 도로 같은 보도 같은 경우에는 네. 시민들의 보행권을 우선시해서 일정 부분 정비 또는 단속할 필요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통시장 내에 전통시장 내에 일정 기간 동안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노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노점 같은 경우는 그 여건과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성화 정책을 펴서 받아들일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예.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통시장 안에 있는 노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그 도로법에 따른 전명료를 내게 한다거나 네. 세금을 내게 한다거나 네. 또는 뭐 어떤 또 위생검사를 받게 한다거나 여러 어떤 부분들의 제도적인 어떤 그런 영역으로 우리 끌어들여서 예. 뭔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주요 도시를 가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그 도시의 어떤 그런 명소는 노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도시 형태가 많죠. 예. 도시에 활력을 넣어주기도 하고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한 잣대로 이거는 뭐 불법 또는 뭐 적법, 합법이라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여건에 맞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순기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전통시장 내에서 대한 조례를 양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 일정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큼이라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이후에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자 뭐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되는 곳은 굉장히 또 그런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잘 되는 곳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그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노점상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상 뭐 사회적 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점에 대해서 이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합법적인 상가, 100여 개의 상가가 있고 또 맞은편에는 또 평행선으로 약 한 130여 개의 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40년간 석촌시장이나 전통시장을 형성하면서 상권을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해왔죠. 그런 부분을 송파구에서는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송파구가 처음에 이 노점 관련된 부분을 강제 철거를 하고 다른 쪽으로 결국은 그 어떤 뭐 내몰았을 때 이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또 다른 곳에서 그런 노점 상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 행정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풍선 효과에 불과하다. 여기에 눌러서 그 장소는 없앨지 어떤 그런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곳에서 어떤 그런 그 노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뻔하다면 그러한 행정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분들을 끌어안아서 우리가 제도권을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노점 상인들 관련된 부분과 행정청이 서로 어떤 타협해서 지금 현재 타협점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뭐 사실상 그 정당하게 제도권 안에 있는 상점과 제도권 밖에 있는 노점상 간의 어떤 그 또 갈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과 어떤 합법적인 상가가 있었을 때 합법적인 상가가 반대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양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노점을 어느 한쪽에 있는 노점을 다 철거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석촌시장의 경우 예를 들면은 반대쪽에 있는 노점을 다 철거하고 거기에 차량이 소통하게 한다거나 차량 통행을 유지시켰을 때 규정 상권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장으로서 기능이 많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도 기존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도 뭔가 상생해서 전통시장을 좀 양성하고 어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조사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경우는 시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양성할 필요 있지 않느냐 그래 보는 것이죠. 아마 이제 지역구의 석촌시장을 앞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또 그런 조례에 대한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의지가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상 동기가 그런 건가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아직 이제 통과는 안 됐지만 전통시장 관련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맞습니다. 동기도 바로 이제 석촌시장의 노점 상인들의 어떤 요구를 들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노점을 다시 제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한 7,700여 개의 노점 중에서 1,800여 개 다시 말씀드리면 한 4분의 1 정도가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조례로 노점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없지만 구청장의 행정적인 판단으로 컵밥거리를 만들어서 아주 깨끗한 어떤 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 거리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또 이제 중구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점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내에 노점을 실명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촌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보고 이거 정말 노점에 관련된 정책도 우리가 단순하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시각만 보고 있다가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세계의 유수의 어떤 그런 시장도 노점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관광 명소화되고 있고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사실 노점 정책을 상당히 뭐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볼 때 4분의 1 가까이가 양성화 시켜주고 있는 단계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조례 내에서 전면적인 시행은 조금 문제 있으니까 일부 뭔가 좀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시각으로 흘러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좀 들어봤고요. 예, 예. 이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원내대표라는 게 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이십니다. 예, 예, 예. 네. 시의회 원내대표라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요? 사실 이제 시의회 같은 경우는 국회도 당연히 양당이 이제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하듯이 지방의회인 우리 이제 서울시의회에서도 양당 대표가 있습니다. 어떤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원내 의석이 10석을 넘을 경우 국회는 원내 단체를 20석으로 보지만 서울시의회는 10석을 보고 있습니다. 10석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원내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당이 모여서 작게는 서울시의회 운영에 대해서 크게는 서울시 시정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방향을 정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강 의원님이 그 안에서 또 원내 대표이다 보니 또 중재하는 거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내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 협심하는 것도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지금은 이제 이 야당의 입장이지만 여당인 이제 민주당과의 아니면 뭐 제3당과의 그런 조율을 할 때는 어떻게 좀 잘 하고 계신지요? 네.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시민 우선, 주민 우선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생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본다면 설령 박원순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보는 것을 조금 지향하고 좀 더 시민 우선, 주민 우선으로 본다면, 지역 우선으로 본다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도 우리는 의정의 한 파트너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맥락에서 우리가 정쟁을 한다거나 서로 어떤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이건 비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원내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일, 주민에게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누구든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동반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내 활동 관련된 부분도 지역 우선, 시민 우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뭐 지자체장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이제 뭐 헌법 개정과 맞물려서 하는 얘기가 이제 좀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방의원의 원내 대표로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지방 분권에 대한 또 그 의미심장한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중앙당 입장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분권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권을 사실 얘기 많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지방으로, 광역에서 어떤 그 기초로의 어떤 분권도 사실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주민으로의 분권 이거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 없습니다. 거의.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줘야 될 부분도 사실 많아요. 그 자치구 어떤 기초단체장의 행정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지역 주민 실질적인 주민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권한을 넘겨줘야 될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 자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 분권에 관련된 부분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주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어떤 그런 분권이냐,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시민을 위한 분권은 지방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로 갈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뭐 실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면 시간적인 요소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이제 계속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어떤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어떤 광역단체장이라든가 기초단체장이 선출된다면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또 자치구를 위한 어떤 분권도 과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0년 후 송파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네네. 뭐 어떤 책인지 참 궁금합니다. 10년 후의 송파라고 하니까 이제 미래의 어떤 비전, 어떤 미래의 송파구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네.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10년 후 송파, 지금까지 송파가 개발되어 왔고 지금도 개발 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송파는 앞으로도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될 그런 도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도시에 담아야 될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를 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를 담아야 됩니다. 도시는 그 미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송파구에는 너무나 많은 인프라라든가 역사적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아야 될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송파에 관련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네. 출판기업에서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한 어떤 도시의 어떤 그런 어떤 기능을 네. 갖춰가는 일들 그리고 제2롯데라는 것이 엄연한 어떤 그런 그 명품 수직 도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문정지구를 중심으로 한 문정지구와 수서지역을 연결하는 네. 그 일대에 관련된 새로운 어떤 그런 강남, 서울 동남 권역의 중심축 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강남 권역의 중심축이 강남대로에서 영동대로로 그 영동대로에서 송파대로로 넘어오는 예. 그런 중요한 시점이 있다. 예.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강남권의 핵심 축도 과거에는 교대역에서 이제는 강남역으로, 강남역에서 삼성역으로, 삼성역에서 잠실역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시점에 있다. 예. 일단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의 미래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 예.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년 후 송파라는 책 속에는 그런 미래 비전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근한 예로 한두 가지를 들으면 석촌 호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미래 송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석촌 고분과 석촌 호수 한강과 연계된 예. 그러한 어떤 그런 그 구상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촌역은 앞으로 지하철 9호선과 함께 엄청나게 어떤 그런 부상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입니다. 예. 김포공항까지 40분이면 주파를 합니다. 예. 여의도까지 26분이면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의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의 어떤 그런 중심이 자꾸만 이제 석촌역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정지구 개발도 사실은 법조단지가 들어서고 과거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어떤 그런 곳이 어떤 그 오피스텔을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SRT가 역으로 형성된 수서역과 문정지구가 연계된 이제는 그 탄천을 중심으로 한 연계된 측면에서의 이제 도시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를테면 문정지구 안에 컬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서역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뭐 보행 육교를 만든다거나 예. 어떤 보행교를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형성되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강남 권역의 서울 동남 권역의 중심축이 이제는 송파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도시계획도 입안을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복지, 보건과 관련된 이 송파의 모습도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10년 후 아니면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그 어떻게 달려왔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의정 활동하시면서 뭐 지역구나 그다음에 뭐 서울시 자치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좀 하셨는지요? 예, 복지 쪽에는 뭐 너무나 다양한 아까 사회적 약자를 담는 일, 개미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석촌 노점 상인들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화해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복정역 근처에 보면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예. 화해마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미래 신도시 개발 어떤 그런 개발과 함께 화해마을도 포함시켜서 개발하자라고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해마을 주민들 약 한 190여 세대에 지금 무허가 판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시켜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과 병행해서 예.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를테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그런 복지라든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석촌초등학교의 헌혈 축제를 제가 2년
두 번씩 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약 한 1,000여 명, 두 번째에는 약 한 3,000여 명이 참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피 부족 국가입니다. 1년에 연간 약 한 700억 원의 외화를 들여서 혈액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 본다면 이런 부분도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헌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뭔가 좀 자기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헌혈 축제를 한다거나 또 서울시에서 헌혈 지원 및 장려 조례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정한 복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약간 인구와 이야기를 송파구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이제 노년층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지역 특성상 아니면 뭐 강남이나 뭐 성남 쪽으로 출퇴근을 위해서 젊은 층들도 많이 그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노인 그다음에 뭐 이제 보육과 관련된 젊은 층들이 이주를 해오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지역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 지역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어떤 활동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송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 관련된 부분은 각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게 우리는 관리돼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 만약에 상급 지역이 적다고 해서 상급 지역을 많이 요구해도 사실 안 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기 좋고 어린이 아이들 교육하기 좋고 또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본다면은 제가 이제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걷는 도시 서울입니다. 걷는 도시 서울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보행약자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육교를 철거한다거나 횡단보도를 넓힌다거나 어떤 그 교통 시스템을 바꿔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에서 정말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발굴하자. 이렇게 이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도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이제 거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남산과 한강을 어떤 도로의 어떤 그런 그 단절됨이 없이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차량 중심의 서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람 중심의 서울로 바꿔야 되고 도로도 차량 위주의 도로에서 이제는 사람 걷는 어떤 도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가 되고 어떤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보행자 우선의 어떤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되는 것이고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석촌 고분에서부터 과거의 어떤 왕들의 무덤인 석촌 고분에서부터 걸어서 명수화 거리를 걸어서 석촌 호수로 걸어오고 석촌 호수를 통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그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보행 거리를 만드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서울시가 걷는 도시 어떤 서울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로 개발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 얘기 좀 하셨는데 학군이 아마 뭐 좀 더 좋다고 했을 경우에 송파구가 뭐 이제 뭐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군이 만약에 좋다고 했을 때 이 교육복지 측면에서 교육에서 소외되는 이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 그러한 가정들을 위한 어떤 그 지원 또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신 게 없으신지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 환경이 정말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금까지 약 한 11년간 그 이전에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한 340%의 어떤 그런 그 예산적인 측면으로 볼 때 340%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석촌초, 가락초, 가원초, 배명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도 배명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월호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 또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체험관을
어떤 그런 만들어야 된다 싶어서 지금 현재 배명구 야구장에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있는 그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열악한 어떤 환경 개선 관련된 부분은 뭐 그동안에 참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켰다. 네. 뭐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이제 막바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반에도 제가 뭐 질문을 드렸지만 서울시 의회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이십니다.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방의회의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과거와는 다른 또 어떤 위기감이라든가 좀 어떤 황골탈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 이번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실은 중앙 정치권과 지방 어떤 그런 지방 정부 서울시에서의 어떤 그런 그 활동은 엄연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지방에서는 지방의회에서만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적인 어떤 성과물을 내줘야 됩니다. 지역 주민에게. 정쟁을 하라고 지방의원을 뽑은 게 아닙니다. 그건 여의도에 있어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몫이고 지역의원은 지역에 있는 민원 해결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저는 원내대표로서 늘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쟁을 지향하고 모든 중심은 현장에 둬야 된다. 지역에 우리 마음을 지역에다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한 소통, 현장 중심이라는 슬로건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우리 당의 출입문 앞에 걸어놓은 슬로건입니다. 무한 소통, 현장 중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축돼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주민들은 다시 우리 자유한국당을 선택해 주지 않겠느냐. 뭐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꾸준히 우리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의 어떤 그런 의지가 아마 6월에 어떤 지방선거에서 아마 좋은 또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의정 활동의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아쉬운 점이 항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떤 의정 활동 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담는 일, 사회적 약자를 담는 일 중에서는 화해마을 건이 하나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화해마을 주민들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도시는 그분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담아내기 위한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석촌시장 노점산 같은 경우도 송파구에서 다행히 처음에는 어떤 전면 철거했지만은 어떤 좋지 않은 걸로 턴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 남지만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아직까지 우리가 손길이 닿아야 될 곳, 우리가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곳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 나서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은 딱 이 한마디의 질문이면은 딱 강 의원님을 평가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의 강 의원님을 바라보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집에서. 가정에서 참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사실 가정입니다만 가정에서 사실 우리 아들이 과거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시의원 선거 나왔을 때 일기를 쓰는 것을 제가 안 봤어요. 나는 이 다음에 절대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오늘도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잠을 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기는 또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썼는가요? 오늘은 엄마마저 선거운동에 나가셨다. 근데 다행히도 1년 후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아이가 나의 꿈이라는 제목의 일기를 썼어요. 그걸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의 꿈이라고 밑에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정치가가 되고 싶다. 정치는 재밌는 것 같다. 교통체증을 위해서 모노레일도 만들고 약자를 위한 어떤 법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이다. 기호 몇 번, 뭐 강신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과 한편으로도 감동을 받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의정 활동이 헛되진 않았구나.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볼 때 자기하고 놀아주지 않고 뭐 이렇게 선거운동 하니까 불만이 많았는데 한 1년 지켜본 결과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은 그래서 제가 그냥 애들 보는 앞에서 그래도 뭐
허튼 어떤 그런 의정 활동은 하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시작과 끝은 가정에서 이게 저희 가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되어야 되고 또 내 아내 야당인 우리 아내에게 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모든 기준은 사실은 외부의 그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가족부터 온전하게 나를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에 그 지역 활동이라든가 집행부 서울시 의회 활동보다 지역 활동을 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어떤 의정 마무리를 지으실 예정이신지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의 어떤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 시장하고의 어떤 걸 대립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미세먼지 정책이라든가 여러 어떤 그런 서울로 7017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바라다 볼 것이고요. 다음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막 가락시장 어떤 그런 현자 사업이라든가 네. 지역에는 송파의 교통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복지TV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복지TV가 지향하는 나눔과 배려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은 복지TV만의 슬로건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가장 어떤 중요시해야 될 어떤 명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나눔과 배려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러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 강감창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네. 복지를 말하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